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탑5 박미라입니다. 미국발 거품 논란에 오늘 우리 시장도 동반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가파르게 올라온 만큼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죠. 그동안 코스닥 랠리를 이끌었던 제약 바이오주 오늘의 조정 요인을 담고 싶다면 지금부터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이오 특집으로 오늘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꼼꼼하게 세워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바로 소개해드리죠. 샘플러스 손대상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손대상 멘토님의 탑5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에스텍 파마입니다. 7거래일째 상승하고 있죠. 어제 급등해서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조화제약. R&D 인프라 확충 소식에 장주 10% 가까이 급등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인포피아인데요. 지난주 급락 이후 조심스럽게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종목이죠. 네 번째 종목은 오스코텍. 어제 상한가 들어간 데 이어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삼성제약인데 가파르게 우상향하는 종목이죠. 이들 종목에 대한 자세한 매수 타이밍 지금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멘토님 오늘 이 종목들을 보니까 바이오주 특집으로 잡아오셨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최근 바이오 정말 핫한 섹터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작년부터 글로벌 펀드의 자금 흐름을 보게 되면은요. 네. 이 헬스케어라든가 제약 쪽으로 펀드 자금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가들이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했었는데, 뭐 대표적으로 그냥 차트를 통해서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녹십자 역시 뭐 18만 5,5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거의 뭐 5년 내에 최고의 신고가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종근당이라든가 혹은 종근당 홀딩스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보면은 신고가가 계속적으로 좀 형성을 해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탑5로 정해온 건 일단은 실적을 좀 제외하고요. 아직까지 바닥 부근에 있는 종목들을 좀 선정을 했다라는 거 참조를 해주시면 일단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급등했던 종목들이 아닌 옥석가리가 필요한 종목들 지금부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죠. 네, 탑1 첫 번째 종목은 에스텍 파마입니다. 신규 원료 의약품 공급 시작을 했다는 이슈가 들어와 있네요. 네, 에스텍 파마 이 종목도 최근 주가 흐름 보니까 7거래 연속 강하게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시겠죠? 네, 맞습니다. 원료 의약품부터 시작을 해서 CMO, 네. 그다음에 최근에 계량 신약까지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역시 뭐 글로벌 진통제에 대한 기대감이 적용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에스텍 파마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급등이 좀 나오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라이센싱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결국은 실적이 작용을 흑자 전환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 이 글로벌 진통제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570억 달러 정도가 2010년에 기록을 좀 했었는데요. 이게 2020년까지 1150억 달러 약 한 2배 정도의 성장 가능성을 예측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으로서의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약주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일본 엔저에 대한 영향으로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에스텍 파마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제약업종, 헬스케어 업종도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고령화로 인해서 앞으로 헬스케어 업종에 계속적인 성장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는 것도 역시
기존의 제약주라든가 헬스케어 업종이 급등을 했던 원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텍파마의 경우는요, 오늘도 역시 뭐 8% 급등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확인을 한번 하면서 차트를 통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한미약품의 경우나 혹은 말씀을 해드렸던 종근당 홀딩스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역사적 신고점을 돌파하는 이 자리에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에스텍파마는 이제 저항을 돌파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미약품이나 혹은 그 외의 대형 제약사들처럼 주가가 높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리스크가 좀 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빠져나와서 일단은 저평가로서의 역할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일단 에스텍파마를 좀 가지고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수급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수급은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역시 2013년부터 기관 쪽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매도를 하게 되면서 주가는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봉으로 잠깐 더 확인을 해보게 되면 최근에 올라왔다 밀렸던 그 순간도 역시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방향을 위쪽으로 좀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좀 상관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새로 진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11,200원 수준을 지지하는지 확인을 좀 하신 후에 매매를 이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관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에스텍파마 11,200원 지지 여부를 확인해보고 대응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탑2 오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조화제약인데요. 자회사 메디팜을 통한 일반 의약품 신약 출시로 매출 확대 기대감이 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조화제약 이 종목도 오늘 장중에 10% 가까이 급등세가 나온 바 있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하나씩 좀 들어볼게요. 네, 최근에 그런 이슈가 있어요. 작년에 사실은 한미약품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R&D 비용이 영업이익의 3배, 4배 정도 돈을 투자를 하면서 올해의 성과가 좀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조화제약도 역시 복제돼지를 통해 제품을 지금 뭐 계속 가속화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결과는 뭐 내년쯤에 나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런 기대감만으로도 충분히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좀 얘기를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어린이에 대한 이슈, 그래서 건강 보조식품이라고 하죠. 건강 기능식품에 대한 얘기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황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뭐 코에 뿌리는 액체형, 뚫어주는 그런 제품도 역시 의약품도 나오고, 출시가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드름 치료제 역시 최근에 다시 한번 출시를 하게 되면서 신제품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을 보시면 역시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자회사에 대한 얘기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메디팜이라는 그 약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약국에서도 역시 일반 의약품이 계속적으로 좀 꾸준히 팔리고 있다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 이쪽 분야에 대한 실적 역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작년이었죠. 작년에 들어서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면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주가의 변동은 크게 일어나지는 않았던 형국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게 2011년의 흐름을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때 왜 실적을 주목해야 되는지는 차트를 통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2011년에는 박스권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2013년 상반기까지 지지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졌었는데요. 그 부근을 전후로 해서 돌파를 하냐 못하냐가 결론이 좀 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상하는 거는 6,500원대까지의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흐름은 조금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냐면요. 4,600원부터 시작을 해서 4,500원에서 3,500원 사이에 박스권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4,500원을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 2011년에 박스권으로 이어졌던 6,500원대까지의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바닥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측면을 확인해 보셨을 때 네. 아직까지 뭐 실적적인 측면을 떠나서 바닥 부근에 혹 저평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점도 역시 참고하셔갖고 조화제약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 조화제약에 대한 자세한 대응 전략 들어봤습니다. 탑3 오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인포피아 혈당 측정기, 콜레스테롤 측정기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종목은 인포피아인데 사실 이 종목은 지난주 월요일이었나요? 한번 급락세가 나온 이후 좀 조심스럽게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먼저 그 급락이 왜 나왔던 건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인수설에 대한 얘기가 예. 있었어요. 동아소시아홀딩스에서 뭐 인포피아를 네. 인수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예. 실적이 갑자기 급락이 되었습니다. 영업이익이 한 4억 정도를 흑자를 예상을 했었는데 네. 그렇지 않고 적자가 나타나게 되면서 이게 횡령한 게 아니냐, 배임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급락이 좀 일어났었는데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다라는 얘기가 벌써 좀 발표가 되었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인수가 어떻게 되고 있냐, 뭐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뭐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먼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후에 좀 불과했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만큼 또 상승을 했었는데 불구하고 그런 실망감으로 좀 다가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상을 뭐 1등을 할 것이다, 뭐 혹은 시험이 한 90점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그게 80점이면 상당히 좀 실망감이 나올 속상하던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포피아 역시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콜레스테롤이라든가 혈당 측정기에 대한 매출이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 네. 그 부분은 뭐냐면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집에서만 했는데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휴대용이 가능한. 네, 휴대용 콜레스테롤이라든가 혹은 뭐 혈당 측정기를 지금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수요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의료 한류에 대한 얘기는 3월 달부터 중동을 박 대통령이 갔다 온 후에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토탈 솔루션 업체, 그 다음에 병원 사업에 대한 영역으로도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가시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역시 기대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확인해 봤을 때 지금 시점이 반등 구간에서 좀 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인포피아의 차트를 통해서 또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한 번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 박스권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상단에서 당연히 조정을 하락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측면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오늘 같은 경우 최근에 반등이 나왔던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요. 이전에 고점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는 거죠. 지지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22,500원까지 추가 상승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인포피아였죠. 22,500원까지 반등 기대감 나와 있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탑4 오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오스코텍인데요. 중국 특허를 취득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스코텍 이 종목은 어제 상한가 들어간 데 이어서 오늘도 장중에 급등세가 나오다가 조금은 윗꼬리가 달려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스코텍. 일단 호재를 보니까 어떤 중국의 특허를 취득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치료제를 지금 뭐 중국 쪽에서 특허를 얻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 부분은 미국 쪽에서 먼저 특허권을 신청을 하게 되면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작용을 했었던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치료
원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뭐 중국 쪽에서도 역시 특허에 대한 기대감 형성되게 되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주가상으로 보게 되면 큰 폭의 상승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인 급등 후에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그 신약에 대한 얘기는요, 혈액암에 대한 얘기도 계속적으로 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제품 그 제약으로 확실하게 나오게 되면 확실히 뭐 오스코텍의 실적을 반영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또 통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 그동안 올라왔던 부분이 이전에 고점 부근이었다, 이전에 저항선을 지금 뚫고 올라오는 부분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 4,000원 부근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네. 역시 뭐 이게 기대감만으로 올라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탈가는 꼭 확실하게 좀 잡고 지나가자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10분봉을 좀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면 네. 최근에 올라왔다 지지선을 좀 받았던 부분이 3,310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이 3,310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홀딩하는 전략으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오늘 10분봉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전에 그 9시부터 9시 10분까지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양봉을 형성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거래량 없이 횡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동반되게 되면서 550원까지 왔죠. 그리고 현재는 거래량이 좀 없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오게 되면 3,310원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돌파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어제의 고점으로 형성되었던 3,230원, 35원 정도에서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 단기로 차익 실현을 하시는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뭐 홀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이탈가 역시 3,110원을 이탈가로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네.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보다는 기대감으로 올라온 만큼 3,310원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탑5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삼성제약인데요. 화장품주 인수로 사업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예, 일단 삼성제약도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월간 차트를 보니까 월간 기준으로 거의 70%의 주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단은 삼성제약을 얘기를 해드리자면 삼성그룹주는 아니라는 거, 중소형 제약사라는 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헷갈릴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CI를 바꿔라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부분 그 삼성이라는 그룹에 사명이 붙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기대감을 있어서 갖게 해서 네, 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네. 어떻게든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의약품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화장품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역시 주가 급등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단기 급등이 좀 올해 급등이 좀 많이 나와갖고 이 종목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것보다는 역시 조정을 받고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일반 의약품이라든가 건강 기능식품은 계속적으로 매출이 좀 나온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항 부근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조정 받는 걸 확인을 좀 하고 매매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안착 여부 좀 중요하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일시적으로 6,995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큰 폭의 흐름은 하락 가능성보다는요, 6,200원점 지속할 경우, 이탈하지 않을 경우는 홀딩하는 전략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약주의 경우는 개인들이 좀 많이 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중장기보다는 단기로서만 매매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점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오전 방송에서 멘토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조정 시 매수해 보는 게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고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6,200원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어느 정도 지지가 되는 걸 확인해 봐야 하는 걸까요? 네, 그래서 오전에 얘기를 했던 게 이제 피보나치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좀 깊게 해드렸었는데, 피보나치는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굉장히 좀 단순합니다. 단순하게 좀 보시면 되는데,
겐가 엘리엇이 이제 3등분 혹은 네. 8등분을 좀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반등이 네. 나올 수 있는 비중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그래서 조정을 받을 때는 사실은 한 방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만약에 5,000원에서 4,000원까지 떨어지면 네. 20% 가까운 하락이 좀 보였기 때문에 네. 한 방에 들어가는 건데, 역시 분할 매수가 진리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분할 네. 매수로.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38%, 50%, 62% 반등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사면 안 된다 그랬죠. 아, 네. 반등이 나온 양봉이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삼성제약까지 의견 들어봤는데요. 이들 종목군 가운데 멘토님이 선정한 오늘의 탑픽주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주군 에스텍파마입니다. 네, 에스텍파마 지금 2거래일째 거래도 대폭 실리면서 장대 양봉을 형성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 탑픽주로 꼽으셨어요. 들어가기 조금 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저평가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네, 그다음에 제가 에스텍파마를 선정할 때는 3%까지 밀렸기 때문에 이거 괜찮다라고 강하네요, 생각을 오늘. 했는데 갑자기 뛰어 올라가고 좀 당황스럽긴 한데 그래도 네. 괜찮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뭐 주봉상의 저항을 돌파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매수 타이밍을 제가 한 11,650원 정도로 지금 설정을 해놨는데 그때가 오늘 형성을 했던 10분봉의 고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돌파를 했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뭐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저평가 종목 중에서 수급이 제대로 들어오는 종목이 없는데 불구하고 에스텍파마는 기관의 수급이 확실하게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탈가를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탈가의 여부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1,650원 이탈하지 않으면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좋은 포인트는 1,850원을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1,850원 이탈가 확실하게 좀 잡고 네. 매매를 하면 괜찮다라는 생각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올라가게 되면 1차적으로 지지 저항이 좀 형성이 되었던 곳이 13,800원 부근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13,800원에서 14,800원 사이에서 2,000원인데 폭이 굉장히 커요. 이 폭 안에서는 저항을 굉장히 좀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단기적인 관점으로서 기관의 수급 보면서 매매하시면 뭐 그래도 다른 그 저평가 종목보다는 확실하게 든든한 백이 있는 거죠. 기관이라는 네. 백이 있기 때문에 에스텍파마를 오늘 저평가 관심 종목으로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의 매수가 긍정적인 종목이었죠. 에스텍파마 손절가 1,850원 기억해 두시고 1차 목표가는 13,800원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손대상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보다 알찬 종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